김영환 충주시장이 세계무예축제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세계무예 마스터십 대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입니다. 한 민간 기업이 추진하는 산업단지와 관련해 아파트로 수익을 내기 위해 산단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돼 있어 단지 내 아파트를 쉽게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고정금리로 갈아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청주페이 앱을 통해 모인 기부금이 목표 금액을 달성해 대상 가구에 전달됐습니다. 1,000원 이상을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어 소액 기부자들의 참여가 많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청주 오창읍 중신리 일대 가칭 네오테크밸리라는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꽤 많이 짓는다는데 청주시는 이곳에 과연 산업단지가 필요한지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창 과학산업단지 옆에 위치한 이 마을 일대에는 444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가칭 네오테크 밸리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투자 의령서가 제출됐고 개발 행위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업 승인 신청으로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서류가 접수될 것으로 청주시는 보고 있습니다. 예정지 주민들은 정든 고향을 등지기 싫다며 반대 입장입니다. 지금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토지를 하루아침 없어진 자체도 그렇고 저희가 이 지역을 지키고자 하는 그 주민들의 뜻도 있어요. 여기는 7, 80대 90 노인들만 살고 있는 곳이오니 이것은 절대로 반대하오니 이곳을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등 자본력이 있는 4개사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지금으로서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단지 또한 옆에 바로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직장과 주거지가 붙어 있는 직주 근접 복합산업단지라고 부릅니다. 산업단지는 일종의 공공재 취급을 받아 여러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돼 있습니다. 복합산업단지가 아파트를 쉽게 지을 수 있는 방법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성원가로 공급을 하면 공량기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법에서도 정하면 그 외에 처분용지에 대한 이윤을 일정 부분은 분양가를 다운시키는 데 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상대적으로 주거시설 용지 비율이 높다며 중북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 수용 절차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오테크 밸리에 대한 주민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청주시 또한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과연 이곳에 산업단지가 필요한지 꼼꼼히 수요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요즘 지역 연극인들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무대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코로나 팬데믹의 긴 터널을 버텨왔는데 공연 기회가 워낙 없다 보니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예술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실정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며 공연 예술이 조금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지역 연극계는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충북의 극단은 20여 곳이지만 도의 공모 사업은 1년에 한 번 정도. 이마저도 4, 5개 팀만 선발하다 보니 극단을 꾸려가기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뭐 덩어리가 큰 사업이어서 한 사업에 3, 4팀밖에 선정을 못한다. 매년 한 사업, 두 사업을 그 수주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거든요. 길면 2달, 3달도 가고요. 짧으면은 보름 동안 거의 밤 새다시피 하면서 자료조사하고. 충북에서는 청주대와 중원대, 세명대, 극동대 등에서 연극 지망생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에서는 무대에 오를 기회가 거의 없다 보니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연극 장르의 명맥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난 2019년 중지된 도 지정예술단의 부활이나 도립예술단 설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도립, 시립, 그러니까 국공립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어야 나도 저기서 한번 연기를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게 생길 텐데 일단 그런 게 없으니까
지역에서는 희망이 없겠구나 하고 올라가는 친구들이 대다수거든요. 비단 연극 분야뿐만 아니라 국악이나 무용 등 이미 도립 시립예술단이 있는 장르에서도 예술단에 속해 있지 않은 예술가들에게 다양한 공연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도립이 그러니까 기성예술단이나 아니면 이런 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이 된다고 하면 되게 다양한 분들이 좋은 예술을 가지고서는 곳곳에 찾아와서 공연을 하거나 좀 큰 공연들을 할 수 있는 고사 직전의 지역 예술계에 지금 절실한 건 생존에 필요한 마중물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식이 오늘 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위원회는 조직의 완전한 분리 없이 일부 국가 사무만 이관받은 불완전한 체제 속에서도 치안협의체 운영과 지역 맞춤형 농산물 도난 예방 대책, 주치자 응급의료센터 개소, 자체 CI 로고 제작 등 7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기념식에선 자발적 기부를 통해 여성 1인 가구와 홀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돕는 내 고향 내 부모 사랑의 사업 업무 협약식도 열렸습니다. 이모선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충북도당 위원장직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충북 지역 8개 지역위원장단 회의에서 이장섭 현 위원장을 이을 차기 도당 위원장에 이모선 국회의원을 합의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경선을 거쳐 경대수 전 국회의원을 신임 도당 위원장에 선출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우려 속에 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안심전환대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더 오르면 비제도권 금융시간으로 밀려나는 채무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 전문가들은 그 전에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안심전환대출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내년까지 45조 원을 지원하면 올해 5월 77.7%였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을 5%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대출 부실을 막겠다는 겁니다. 내년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총 4천억 원 이상을 추가 출자하여 가계부채 구조 개선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충북의 가계대출 구조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예금은행에 주담대는 지난 5월에만 1,074억 원이나 감소해 한 달 전보다 감소폭이 4배로 확대됐습니다. 반면 신협 등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주담대는 같은 기간 344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금리 인상의 여파로 예금은행의 주담대는 급감했지만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주담대는 오히려 증가한 겁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금리가 1%포인트 더 오르면 97만여 명이 비은행권에서 비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개인 신용과 주택 규모에 따라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으로 갈아탈 것을 당부합니다. 현재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리 고정형 적격대출의 경우 10, 15, 20, 30년 만기로 선택 가능하고 7월 현재 적용금리 4.85%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1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50년 만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출시할 방침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이시종 전 지사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무예 관련 행사와 기관 등이 모두 사라질 전망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세계무예 마스터십 지원 중단을 선언한 지 이틀 만에 조기령 충주시장이 세계무술축제의 전면 폐지를 선언한 건데요. 세계무술박물관과 무술공원의 이름도 모두 바꾸고 전통무예진흥원도 곧 반납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8년 이시종 전 지사가 충주시장 재임 시절 첫 선을 보인 무술축제. 각종 논란 속에서도 세계 무술축제로 확대되며 내년 20회째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령 충주시장이 세계 무예축제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입니다. 택견 후에다가 무술이라는 포장을 씌우고 그 무술에다 또 세계 무술이라는 포장을 씌운 건데 정작 그 안에 있는 적자, 아주 그 귀한 적자가 지금 서자 취급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동안 19번의 무술축제를 개최하면서 들어간 예산은 모두 250억 원. 매번 해외 선수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온 데다 예산 대비 실효성 면에서 지적이 잇따랐지만 도의 압력으로 지속되어 오다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겁니다. 충주 세계무술공원과 세계무술박물관도 이름이 바뀔 전망입니다. 세계무술공원이 아니죠. 굳이 공원 하려면 탁현공원으로 하든지 제가 보기에는 탄금공원으로 하고 무술박물관도 탄금박물관으로 해서 또한 전통무예진흥원 건립 사업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지사의 요구로 도비와 시비 각각 100억 원씩이 소요되는 전통무예진흥원을 떠안았지만 설계 용역을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이시종 전 지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20년 넘게 명맥을 이어오던 세계무술축제와 세계무술공원 그리고 박물관에 이르기까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도 이제 앱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청주페이 앱을 통해 손쉽게 기부할 수 있는 기부미 서비스가 도입 2달 만에 목표 금액을 달성하며 대상 가구에 전달됐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시 금천동에서 8살 손녀와 단둘이 살고 있는 어르신에게 300만 원이 전해졌습니다. 청주페이 앱의 기부 플랫폼인 기부미 서비스에 사연이 소개된 후 2달 만에 모인 시민 276명의 기부금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서로 다 이렇게 이거 남 도와준다는 게 진짜 보통 맘 먹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청주페이 기부미 서비스를 통해 기부를 실천하는 청주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소개된 기부 대상 가구 4곳 중 2곳의 모금이 완료됐고 나머지 2곳도 목표 금액의 90%를 넘어섰습니다. 기부미 서비스는 청주페이 충전 금액에서 1,000원 이상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어 소액 기부자들의 참여가 많았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여유가 별로 없다 보니까 못하시던 시민분들이 작은 액수를 기부해 주셨는데 이게 모여서 사실은 소액 기부 문화에 큰 영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부금은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청주페이로 전달됐습니다. 청주시는 1차 모금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4가구에 대한 모금을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당장의 생활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 상황인지 그리고 기부미 도움을 통해서 그 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논의해서 십시일반 모아진 아름다운 마음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오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충청북도 특별 명예고문으로 위촉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글로벌한 식견과 손경식 CJ 대표이사 회장의 윤리경영 마인드가 도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영환 지사는 김봉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박식순 KS그룹 회장을 특별 고문으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에 추진하려 했던 오염 토양 정화 시설 사업이 업체 사업 포기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늘 업체가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는 연락을 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허가관청인 충청북도에 2차례에 걸쳐 사전 심사 청구를 했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과 제천시의 불허 방침에 따라 사업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B 북부권 시청자위원회가 충주에서 열렸습니다. 문대식 위원장을 비롯한 시청자위원들은 민선 8기 자치단체의 공약과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역 내 소외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기능을 충실히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CJB 이두영 의장과 신규식 대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선정한 충북 세종의 유일한 뉴스 콘텐츠 제휴사에 걸맞는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제작해 도민들께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2 직지문화제가 오는 9월 2일부터 엿새 동안 직지 문명의 불꽃을 주제로 청주 고인쇠 박물관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 직지문화제는 금속활자 주조 시연과 인쇄체험, 거리 공연과 함께 최태성, 김미경 등 유명 강사의 강연이 열립니다. 또 올해부터는 더위를 감안해 주요 관람 행사를 저녁 시간대로 배치했습니다. 김영환 지사에 이어 조기룡 충주시장도 무예 행사 폐지를 선언하면서 무예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정책적인 판단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그동안 무예에 쏟아부었던 예산과 시간, 공력이 허탈하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네, 이번 민선 8기 추진되는 정책들은 도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